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종목 발굴 및 매매 전략, 추천 종목, 관심 종목, 특징 종목 및 테마주가 있고요. 단기 수익 매매 전략,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맨 아래 보시면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95% 상승 가능한 슈퍼개미 VVIP 검색기, 매매 전략, 실전 투자 하실 분들은 꼭 시청하시고 매매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님들 채널 홈에서 재생 목록을 클릭을 하시면 멤버십 안내 영상과 핵심 기법을 꼭 시청하시고 커뮤니티를 클릭을 하시면 매일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에 다음날 공략할 수 있는 추천 종목과 특징 종목에 대한 영상이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꼭 시청하시고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6일 금요일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합지수는 0.83% 하락 마감을 했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1.2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업종별 차트를 살펴보면 장중 60일 이평선을 이탈을 했다가 아래 꼬리를 달면서 정확하게 60일선까지 올리고 마감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60일 이평선 아래에서 마감을 해버리면 이전 저점 라인대인 2270까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월요일날 60일 이평선 위에서 짧은 양봉이라도 마감을 해줘야 되겠죠.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60일 이평선을 이탈을 해버리니까 장중 2.59%까지 투매가 나왔었죠. 마찬가지 월요일날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전 저점 라인이나 이전 저점 라인 때까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0.83% 하락 마감을 했고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들만 매도로 대응을 했고 개인들과 기관들은 매수로 대응을 했죠. 코스피 업종별 투자자 수 매수를 살펴보면 오늘 개인들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매도가 나온 섹터로는 운수장비 섹터와 전기전자 섹터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 매도로 대응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유일하게 양 매수가 들어온 섹터로는 전기 가스업 섹터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양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 가장 많은 매도가 나온 섹터로는 제조업 섹터에서 대량으로 매도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눈에 띄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섹터에서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6일까지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들은 1조 원 이상을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은 1281억 원을 매도, 기관에서는 무려 7986억 원을 순매도를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너무 많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이 9610억 원을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은 1281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에서 코스피에서도 7891억 원을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빅히트의 경우에는 전일날 따상을 잠시 찍었죠. 하지만 최고가에서 최대 주주와 임원을 제외한 거래소에서 유통 가능한 주식이 650만 주 정도였죠. 이 물량을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19만 9천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종가를 20만 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고가에서 물린 개미 투자자들은 이틀 동안 42.88%의 손실을 입었을 겁니다. 신규 상장 주식이 이렇게 무서운 주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 카카오 게임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가가 89,100원이었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 45,850원 입니다. 마이너스 48%로 약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죠.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죠. 최고가가 26만 9,500원, 오늘 종가 기준으로 15만 3,500원, 약 43% 손실입니다. 반면 지난주 금요일날 공개방송에서 추천을 드린 종목이 있었죠. 해마로 푸드 서비스였습니다. 대략 17% 정도 상승한 것 같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특징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7명이 발생이 됐고 지역 발생자는 41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후 7시 40분을 기점으로 전세계 신규 확진자는 39만 5천 명으로 제가 지금까지
현재까지 매일 이 수치를 이 시간대에 보고 있지만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이 6만 2천만 명대, 인도가 6만 1천만 명대, 브라질이 2만 9천만 명대이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 2차 유행이 이미 시작이 됐고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100만 명이 증가가 됐다라고 하죠.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미국을 추월을 했고 의료 대란에 대한 비상 국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통행 금지를 하고 있고 보건당국에서는 전면 봉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 체계 자체가 붕괴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극찬을 했던 렘데시비르가 치료 효과가 없다라는 판정이 나왔고 오히려 간 수치와 발진 등을 비롯한 부작용으로 추정이 되는 게 11건이 지금까지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내 취업자 감소 폭이 20년 만에 최대치로 감소를 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통계청 9월 동향에 따르면 7개월째 취업자가 감소를 하고 있고 고용률은 60.3%, 2012년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고 실업자 수는 100만 명, 2018년도 이후 최대, 임시휴직자는 38년 만에 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증시는 코로나 이전을 완전히 넘어서는 상태였죠. 개미 지옥이 된 빅히트, 지금 와서 고평가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 둘째 날 22% 넘게 하락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팔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대의 작전주가 돼버렸죠. 고점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은 이틀 만에 43%의 손실을 봤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전 재산을 끌어모아서 빚까지 내고 고점에서 매수한 개미 투자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2조 원이 증발이 되어버렸죠. 월요일 날 반대 매매가 나온다면 추가 하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반면 SK텔레콤에서는 우버와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택시와 대리운전, 자전거, 킥보드 사업을 추진을 한다라고 하죠. 최근 20대부터 많게는 80대 이상까지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4대 금융 지주에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집권 여당의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가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첨단 기술 수출 규제법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17일날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 특징 종목을 두 종목으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하락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5차 부양책이 결렬이 되고 있는 상태죠. 트럼프는 1조 8천억 달러 이상을 제시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대선 전에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0.13% 상승 마감을 했지만 이번 한 주를 봤을 때 중국 상하이 지수는 1.96%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 시장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오늘 야간에는 권원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되고 미국의 산업 생산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현재 시각이 8시 15분을 지나고 있는데 미국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 국가들도 대체적으로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첨단 기술 수출 규제법으로 국내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은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즈와 티플렉스입니다. 오늘 오후장 기준으로는 가장 강력한 테마고 10월 19일 날 특징 종목입니다. 공략하실 분들은 10분봉 기법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장주는 유니온 머터리얼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징 종목 단타 매매는 자신 있는 분들만 매매하시길 바라고 단타 매매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9일 월요일 관심 종목은 SNU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을 보시고 판단해서 진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 진입을 하시더라도 비중을
5% 미만으로 자율적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SNU의 리포트를 잠깐 살펴보면 OLED와 LCD, 태양전지를 비롯한 산업용 제조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죠. 종합 장비 전문 회사로 주요 매출처로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가 있고 해외 유명 기업들이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SFA 외 37.22%를 보유를 하고 있고 공시일자는 2020년 9월 11일입니다. 재무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2017년도를 기점으로 매출액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2분기를 기점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유보율은 614%, 부채 비율은 31%로 회사 재무 건전성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종목을 늘리는 것보다 현금 비중을 늘리셔야 할 때입니다. 현재 국내 주식 시장은 너무나 고평가가 되어 있고 종목을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반드시 비중 조절과 거기에 대한 합당한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 탁론, 미수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시장이라는 곳은 5개월 동안 수익이 나더라도 단 한 달만 투자를 잘못해버리면 쪽박을 찰 수 있는 곳이 바로 주식 시장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줄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영상 제작을 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고 매주 금요일마다 공개 방송을 하는 데에도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